가슴이 답답한 게 아니고 이제 뻥 뚫리는 일들이 생기고 있고요. 네, 지금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계엄령이 발표가 되고 6시간 만에 해제가 되고 그래서 뭐 실망하고 그러고 있는 차에 그 계엄을 내렸던 이유가 종북 좌파들을 소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소탕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선관위를 전격적으로 진입해서 평소에 판사들의 반대로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상황을 깨치고 들어가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관련된 증거들을 지금 수집해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하루하루 정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방금 전에 이제 오면서 들은 새로운 뉴스는 김용현 장관이 밝혔는데 이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전격 진입한 것이 누구의 뜻이었느냐 그랬는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속상한 얘기가 하나 또 섞여서 들어오는 거는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속상한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 시절에 대변인을 했습니다. 대변인을 할 때 제가 존경하는 우리 대통령님이지만 속상하고 좀 아쉬웠던 것이 뭐냐 하면 저한테 거기는 기자들 일 보고 할 때 쓰라고 준 카드가 있어요. 그 업무 카드가 있는데 법인 카드에 돈이 얼마 들어있었냐면 15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거기 기자가 198명입니다. 198명인데 한 달 동안 150만 원 갖고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15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200만 원으로 올려도 마찬가지죠. 1월 1일 그러니까 매월 1일 기자실에 가서 198명 모아놓고 만원짜리 설렁탕 하나씩 사주고 잘 드셨으면 다음 달에 봅시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제가 집에서 갖고 있던 술 몽땅 갖고 제 돈을 쓰면서 그렇게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이 기자들을 상대를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일종의 특수활동비죠. 이런 것을 좀 많이 주셔라. 그렇게 6월호에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그 다음에 들어앉은 문재인 정권에서 그 카드를 수석과 대변인들에게 나눠주는데 그 카드의 리미트 한도가 얼마였냐? 무한정이었습니다. 무한정 쓸 수 있게 했어요. 물론 그걸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영수증이 첨부된다면 쓸 만큼 다 써도 된다. 이렇게 했던 것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대변인의 그 특수활동비를 포함해서 특수활동비로 배정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원입니다. 0원. 빵원이에요. 단 1원도 줄 수 없다고 해서 특수활동비를 0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검찰엔 얼마를 줬을까요? 검찰도 빵원입니다. 경찰은 어떻게 했을까요? 경찰도 특수활동비 빵원. 다음에 감사원도 빵원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게 되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이 쌓인 겁니다. 그런 쌓인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게 마치 쿠데타인 줄 알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비상계엄령을 발표하는 계엄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그런 권한입니다. 헌법적인 권한인데 그 권한이 이 국회 상황에 의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만둬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만둬야 되는 것으로 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변호사님들 다 계시지만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헌일 리가 없고 위법일 리도 없죠. 사람이 다쳤습니까? 아닌 사람을 죽였습니까? 또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까? 그 의도를 가진 단 하나의 의도라고 하면 지금 부정선거로 인해서 국가 전복 세력이 이 선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을 해서 이 자격이 없는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을 국회 안에 들여놓은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권력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192석이라는 절대 권력을 갖고 대통령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정말 허수아비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행정부 정부의 업무 정지 상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없으니 내세운 것이 종북 좌파를 솎아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상 계엄령을 선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시각에 3분 뒤에 여기 이쪽 국회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 계엄군을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이 각급 이 선관위에 투입을 했었습니다. 투입을 해서 3시간 반 동안 머무르면서 관련된 조사를 다 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실망이 있고 왜 2년 반 동안 대통령 우리가 뽑아주었는데 부정선거한 사람들 골라내라. 그것은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우파의 대통령으로서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로잡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주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그 실망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대통령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서 지금 탄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핵 될 것 같습니까? 고맙습니다. 절대로 안 되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가예요. 다음에 지난번 대통령,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도 이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탄핵의 앞뒤 소상한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가입니다. 여기 존경하는 고영주 변호사님이 계십니다만은 법률가예요. 그래서 이 법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 법률 행동에 의해서 탄핵이 되는 것인데 그 탄핵을 막기 위해서 혹은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소상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비가 있었고요. 그게 한 가지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이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후에 우파가 어떻게 됐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학습 효과예요. 괜히 거기 바른정당에서 바른미래당 뭐 해서 나왔던 이상한 반란표들 때문에 5년간의 옥고와 탄핵이라는 멍해를 쓰게 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수 대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아직도 옥고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바로 백성들. 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내일 국회에서의 처리 과정에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물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거기에서도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만 그것이 다음 단계의 헌법재판소에 가서라도 통과될 리가 없다. 그래서 잠시 동안에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 든든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돼야 하고요. 다음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기왕에 이렇게 된 것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됐으면 좋겠지만 하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있었고 다음에 소기의 성과는 또 거두고 지금 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담화문에 자신의 그 심정을 모두 담아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지금 사람들 여기 보도되는 걸 보면 기업령 발표가 잘못됐다, 발령이 잘못됐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국민들 많은 부분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기업령 발표, 발령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원한 일이 더 있을 수 있었는데 그게 아쉬운 점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지금은 멋스럽게, 당당하게, 멋지게 그렇게 있을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좀 뻔뻔하게, 독하게, 좀 쪽팔리는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아주 악착같이 버티면서 그 자리를 지키라. 다만 살아만 계시라. 그 자리에서 살아 계시면 지금 조국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조국 이재명이 지금 이런 사태 때문에 그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헛소리하는 모양인데 용납하면 안 됩니다. 사법 판사들은 그 정당한 정의로운 판단력으로 그 사람들을 법정에 끌어내서 그동안 준비되어 있던 여러 가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큰 정책을 펴고 부정선거에 대한 조치를 함으로 해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척결 행동과 공조 발을 맞추게 됐습니다. 지금 좌파와 우파가 헷갈렸던 미국과 한국의 지도가 대통령이 이제 둘 다 우파 대통령,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우파 대통령들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후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어찌 됐든 시간을 조율해서 한미 두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할 텐데 그 정상회담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아주 수월해졌습니다. 아주 좋아졌어요. 아주 좋아졌으니까 준비했던 골프도 치고 또 바이든 앞에서 불렀던 노래도 또 잠 부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서 한미 동맹을 복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다음에 그 이후로 만난 이후로 더욱 관계가 돈독해지고 입지가 굳건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다만 어렵더라도 그렇게 견뎌주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에서도 미국 정부에서도 심심한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논평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바이든 정부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 측과의 소통 여부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위중한 일이 있으면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판단은 유보돼 있고 다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주고 그 자리에 굳건히 버티고 있기를 바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행동을 했다고 떠드는 정신없는 위헌정당 민주당을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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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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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체제에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죠. 법치주의도 있고 시장 경제도 있고 우리 건국 정신에는 한미 동맹, 자유민주주의, 법치, 다음에 기독교 정신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 중에 그것을 우리들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공명선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입니다. 이거는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되는 지상의 목표고 지상의 금과 옥조입니다. 그런데 지난 4년,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는 그 과정부터 부정선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분들은 뭐가 부정선거인지 알 수 없고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를 비롯한 그 몇몇 분들은 그 초기부터 어떤 점이 잘못됐고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정권을 잡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임기의 반이 지나는 동안
2년 반이 지나는 동안에 이 우리가 힘미치게 외쳤던 부정선거 촉결하여 정권교체 이룩하자,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정권교체는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재명이 당선되면 자기가 저지른 부정선거 다 덮을 것이고, 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돼야지 우리가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이재명이 당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반이 지난 지금 이 비상계엄이 발표되었을 때 이게 무슨 조화인가 하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너무나 빨리 끝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됐었습니다만, 이제 알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그 이해 하에 부정선거의 정도를 잡기 위해서 이곳 국회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인원을 더 오랫동안 선관위에 머물게 하고 거기서 필요한 조치들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 MBC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어떤 매체든지 공중파를 통해서 공중파의 앵커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부정선거라는 이 음절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이 모든 국민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의 뇌리 속에 자리를 잡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우 좋은 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훌륭한 일을 하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일 있을 탄핵의 기도에 굴하지 않고 그 자리에 오랫동안 지키면서 정권을 지켜주기를 우리가 바라고요. 내일 있을 해산 대통령 탄핵 움직임에 결연한 자세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